박근혜 정권을 끌어내렸는데 결과가 뭐냐? 그 후에 나의 삶은 뭐가 바뀌었냐? 이 사회는 얼마나 변했나? 이재명 대표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사실상 수박들에 대한 경고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일보가 이런 보도를 했죠. 문재인 정부에 대한 성찰인데 저는 이건 무조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를 제가 정말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훌륭하고 역량이 뛰어난 분이라는 걸 다시 느낀 장면이 있습니다. 왜 그가 준비된 대통령인지, 그가 만들어갈 대한민국이 왜 벌써부터 기다려지는지 해당 말씀 끝까지 들어주시고 여러분들의 솔직한 생각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이 사진에 보면 정말 아름다운 장면이죠. 응원봉. 대한민국은 빛의 혁명을 이뤄가는 중입니다. 빛의 혁명을 이뤄가는 중이고 이제는 그 빛이 촛불이 아니라 이제 응원봉으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빛이 되어 가고 있죠. 대한민국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이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언제나 힘없는 다수의 백성들이 나서서 또 국민들이 나서서 그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위기를 만든 건 언제나 이 사회의 기득권자들이었죠. 그런데 지난 빛의 혁명 때 탄핵 의결이 되는 날 제가 단상에서 우리 응원봉을 드신 분들, 그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린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도 그날 갑자기 생각나서 드린 말씀이었는데 사실 똑같은 문제의식을 저도 느끼고 있어요. 지난 12월 3일 날 계엄을 선포하기 그 이전 이 나라가 정말로 아무것도 하는 것 없이 희망은 사라지고 정말로 어둠으로 가득한 그 상황에서도 왜 우리 민주당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광화문 근처에 나가서 집회도 하고 이렇게 해도 왜 이게 확산되지 않을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했죠. 젖은 장작 같다. 분명히 불이 붙어야 되는데 이게 무슨 비 맞은 정작처럼 불이 붙지 않는다. 뭔가 이 윤석열 정권의 문제가 심각한데 국민을 주체로 주권자로 인정하지도 않고 나라의 미래는 없고 이때까지 우리가 수십 년간 쌓아왔던 온갖 성취들을 다 망가뜨리고 있는데 왜 우리 국민들은 나서지 않을까? 우리 민주당이나 정치 자체에서 해결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 점점 다가오는데 그때 모두가 생각했죠. 이유는 딱 한 가지다. 우리 국민들이 나서서 싸워서 권력을 끌어내리면 그 다음에 당신들 민주당은 과연 이 나라 미래를 우리가 만족할 정도로 희망스럽게 끌어갈 수 있을까? 그 의심을 한다는 거예요. 누구 좋으라고 심지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건 왜 그럴까? 민주당에서 약간의 희망이 없는 것도 아니지만 경험 때문이죠. 지난 촛불혁명 때 우리 국민들이 정말 그 한겨울에 아이들 손잡고 힘겹게 싸워서 박근혜 정권을 끌어내렸는데 결과가 뭐냐? 그 후에 나의 삶은 뭐가 바뀌었냐? 이 사회는 얼마나 변했나? 그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뭐 좋아진 게 없다. 당신들 자리만 차지했지 뭐. 자리를 차지한 사람들이 색깔만 바뀌었지 세상은 바뀌지 않았고 내 삶도 바뀌지 않았다. 라고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날 탄핵 의결이 되는 날 이 점을 사과드렸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물론 우리도 노력해야 되겠죠. 근데 그게 말로만 되겠냐? 그럼 방법이 뭐냐?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냐? 다시 그냥 담당자의 색깔만 바꾸고 세상은 변하지 않고 또 이 나라의 미래도 바뀌지 않은 상태로 방치할 것이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지 않게 하려고 노력하지요. 근데 잘 안 돼요. 왜 안 되냐?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은 방식으로 하니까. 그래서 바꿔야 되겠다. 그 바꾸는 것 중에 하나가 광장의 에너지가 정치에 직접 반영될 수 있게 해야 된다. 그 방법이 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고라를 다시 살려내야 된다. 국민이 직접 지배하는 나라로 최대한 바꿔야 한다. 직접 민주주의가 작동될 수 있어야 된다. 국민의 집단지성이 정치를 실제로 만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 그럼 구체적 방법이 뭐냐? 지금부터 해야 되겠죠.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이 녹서 작업이라고 생각해요. 국민들이 말할 수 있게. 최소한 의문은 제기할 수 있게. 그리고 뭐 질문이 사실은 다 원하는 바죠. 뭐 쉽게 표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난 세상이 이렇게 변하길 바래. 우리 민주당도 그걸 안고 가야 되겠죠. 그러나 그건 이제 여의도에서 국회의원들 숫자 많은 쪽이 힘이 더 세고 숫자 적은 쪽이 약하니까 맨날 둘이 싸워서 결판 내고 이것만으로는 부족하겠다. 국민의 에너지가 일상적으로 정치에 작동할 수 있게 만드는 거 그 첫 출발이 오늘의 이 질문 아니겠냐 그 생각이 듭니다. 우리 박태웅 의장님 볼 때마다 정말 산소 같으세요.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우리 의원님들 질문이 새지 않게 하는 거 정말로 중요한데요. 모두 해결하라는 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결할 수 없는 게 태반이긴 한데 최소한 이런 질문이 있다. 이런 요구가 있다. 이걸 우리가 소중하게 여긴다. 우리의 중요한 의제다. 이렇게 취급하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많은 변화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직접 경험을 해보면 민원이라고 하는 거에 거의 절반은 해결 불능인 사람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왜 해결 불능한지를 말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치인들이 이렇게 말하죠. 노력해 봅시다. 방법을 찾아봅시다. 그래서
맨날 휴가 내고 머리띠 두르고 돈 들여서 힘쓰러 왔더니 도망다니고 그래서 몇 년 동안 쫓아다니다 보니까 만나기만 하면 해결될 것 같더니 안 만나줘요. 만나기만 하면 그래 함께 놀게 해봅시다. 제가 이분들을 만나가지고 2시간씩 3시간씩 토론을 하다 보면 거의 절반은 그 이상은 해결이 안 되는 건데 결국 그분들 다 울다가 왔어요. 다 박수치고 감사합니다. 미리 이렇게 누군가 말해줬으면 내가 몇 년 동안 생고생 안 하는 건데 이 나쁜 XX들 된다고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쫓아내는데 최소한 그렇게 안 되는 것만 해도 세상은 훨씬 더 나아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서 지금부터는 희망이 있는 세상을 조금이라도 만들어 가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중에 제일 큰 책임은 우리한테 있죠. 그중에서도 제일 큰 책임이 저한테 있죠.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공감합니다. 오늘 뉴스원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지난 2016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알다시피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를 내세웠다며 반면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본인 브랜드를 앞세운 힐러리 포 아메리카를 구호로 내걸며 패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은 합니다 라는 본인을 강조한 슬로건을 내세웠지만 전공 교체를 바라는 여론을 막아내진 못했다며 이에 반해 윤석열 대통령은 공정과 상식을 외치며 결국 이 대표에게 신승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계엄 이후 상황이 달라진 만큼 회복과 성장, 다시 대한민국과 같은 국가를 강조하는 캠페인을 낼 것이라며 이번 대선 전략은 언론 환경에 불리함도 크게 작용할 수 있기에 수비 축구 형식으로 가는 것이 맞아 보인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공감합니다. 대선 전략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저들의 유일한 희망, 절대 이 재판에 대해서 민주당이나 우리는 스트레스 받지 말고 강하게 더 나가야 합니다. 정치는 세력 싸움입니다. 선거에서 국민으로부터 한 표라도 더 얻는 쪽이 이깁니다. 이 말은 기본적으로 선거는 편가르기라는 말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이 편가르기가 항상 한쪽에 유리했습니다. 수구 기득권 세력이 계속 집권을 해왔기 때문에 엘리트들은 늘 한 줄 서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점점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십석열 정부가 모든 권력을 동원해 역사를 거꾸로 되돌리려는 이유도 시민들의 힘이 성장해 양쪽의 세력 균형이 맞춰졌기 때문입니다. 점진적이고 조용하지만 확실한 역사의 진보가 이 땅에도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중도층은 결국 잘 나가는 집단에 힘을 실어주게 되므로 내 편이 네 편과의 기싸움에서 이기는 게 관건입니다. 중도는 달려가서 표를 얻는 게 아니라 끌어당겨서 표를 얻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석을 상대방보다 세게 만들어야 합니다. 절대 이권으로 기죽을 필요 없습니다. 대선까지 대법원 판결 나올 수 없고 나오면 밀란이 일어나 법원은 망할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힘을 내시길 응원드리며 원하면은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